시작해요. 네, 퇴근길 이슈. 당신 코너잖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 너무 켜놓고 가만 계시니까 뭐 준비하시는 줄 알았죠. 네네. 바로 갈게요, 바로. 네. 예.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독주가 길어지니까 이 분데스리가에서 파격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승점을 쌓아서 우승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오프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너무 한쪽으로 바이에른에 쏠려 있으니까 그걸 좀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승하는 팀이 우승하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반감된다 이거지. 어차피 우승은 뮌헨 아니냐. 네, 이거 네. 매 시즌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요. 압도적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건가요? 플레이오프 같은 거 도입하자. 플레이오프 같은 걸 도입하자.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파이널 A, 그렇죠. 파이널 B, K리그가 네. 나눠서 한번 하는 것처럼 네, 이런 네, 식의 네. 뭔가 더 장치를 두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독일 풋볼리그의 호펜 회장 같은 경우도 플레이오프전이 필요하다면 좀 논의하겠다. 뭐 체제 개편에 대한 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럽의 주류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축구 대회 중에 보면 뒤에 리그가 붙는 게 있고 컵이 붙는 게 있어요. 아, 네네네. 리그가 붙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승점으로 쭉. 네, 승점으로 다 하는 거예요. 풀 라운드 리그를 해서 그냥 승점으로 가는 거고 컵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사다리 대진입니다. 깨고 싸워서 올라가고 하는 건데 리그라고 붙였잖아요. 뭐 분데스리가 예. 아니면 뭐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세리에 이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그 체제이기 때문에 승점으로 가려고 하죠. 변화를 이걸 줘가지고 하기에는 저는 이 기본적인 오래된 고정관념과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그 전통에 대한 자부심 놓고 봤을 때 바꾸는 거 쉽지 않다. 아,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거 제도 바꾼다고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승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걸 치르면 변수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겠죠. 우리나라 야구처럼 뭐 아래 팀은 싸워서 올라오는 제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주면서 너무 독주로 가면 끝나버리니까. 근데 그 플레이오프라든지 그런 몇 가지 장치 두는 게 딱 얘기한 대로 미국식 방식이에요. 이게 유럽하고 미국이 또 그런 자존심도 있어요. 아. 야, 어디 근본 없는 미국, 어디 그 재미없는 유럽. 이걸 우린 전통이 싸우거든. 있다. 그래서 뭐 물론 유럽에도 이 플레이오프나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데는 있지만 독일이 도입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도입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개인적으로는 그러세요? 또? 네, 저는 재미없다? K리그도 지금은 일단 파이널 라운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단일 리그로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깔끔하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K리그는 사실 제 주변에도 좀 물어보는데 너무 복잡하대. 리그 스트럭처는요. 아주 사람들이 볼 때 감명해야 돼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복잡하면 그 이해하느라고 이 경기를 몰입을 못해요. 맞아. 야, 예전에 그 설명하는 것도 오래 걸려. 예전에 상스 하스가 파이널 A와 파이널 B지. 그럼 거기서 승점이 왜 안 바뀌어? 막 이런 복잡해지는 거예요. 리그 스트럭처는 하나로 정해서 쭉 가야 되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파이널 제도가 가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좀 복잡해도 정했으니까 가자는 거지. 언젠가는 또 다시 단일 그냥 간단 명료하게 간단하게 가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에른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게 저는 좀 잘못된 기사라고 보긴 하는데 뭐예요? 이 바이에른에서 호날두 영입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패스하죠. 어디서 그런 기사가 이게 익스프레스인가 그 보도인데.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신분의 신뢰를 떠나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를 하면 바이에른 뮌헨을 포함을 한 독일은요. 그렇게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호날두의 일주일에 얼마 줘야 될까? 8억 넘죠? 그렇죠. 지금 9억 가까이 돼요. 9억? 주급이. 그렇게 영입 안 해요. 나이가 30 중반 후반 되는 선수를 영입을 안 해요. 그런 그런 게 없구나. 인식 같은 게. 독일이 어떤 데냐면 그 독일 우리가 그냥 나라의 문화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약간 딱 계산해서 건물도 구조화 체계화된 느낌. 예. 그래서 선수들도 다 길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육성해서 이렇게 하고 무리한 투자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그 자본 구조 자체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49대 51 뭐 이런 것도 맞아요. 하고 네. 이랬는데 아무리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더라도 호날두를 영입을 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돼, 말. 그런 문화를 좀만 생각하면, 아무리 바이에른 뮌헨이 이름값 그래도 독일에서는 이름값 있는 선수를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훨씬 더 젊고 그렇죠. 유망한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건 아니다. 이건 B. 나 같으면 카림 데려오지. 카덴 아데미 같은 선수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피파 월드컵
뭐 2년마다 한 번 치르느냐 마냐를 두고 또 좀 많이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경년제. 경년제. 네네. 그 지난 11월부터 6개 대륙 70개 이상의 나라에 걸쳐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선수 75% 정도가 반대한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낫다. 4년제로. 아하. 요렇게 또 밝혔습니다. 대륙별 좀 분석을 보면 유럽과 아시아 선수는 77%가 경년제 반대. 아하. 그리고 미주 대륙 선수의 63%가 역시 반대.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선수들은 비교적 좀 저조하게 49%만 반대를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경년제는? 일단 재밌다 그거. 뭐 대륙별로 나온 거 재밌어요. 대륙별로 나온 거 재밌는데 이게 네. 아프리카 대륙 선수들이 조금 저조한 이유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경년제를 게 하면 그러니까 경년제로 하자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는. 그렇죠.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아시아는 하지 말자. 그렇죠. 그냥 지금처럼 그 비율이 하자. 높은 거고. 이거는 저는 뭐 이게 딱 나온 게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반대잖아요. 네네네. 이거 초과 노동이잖아. 그렇지. 힘들어 죽지. 왜 또 2년마다 해? 그러면 그 막 예선까지 하면은 계속 그 월드컵 체제로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선하고 본선, 예선하고 본선. 그렇지. 자기 또 프로팀에서 해. 그렇지. 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팀은 물론 이 국가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엄청난 자부심.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딱 느끼죠. 나의 정체성. 그럼요. 이거에 대한 막 또 팬들에 대한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이 선수가 운영되고 선수가 월급을 받는 것은 프로팀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대표팀은 또 그렇게 그렇죠. 가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때문에 싸우는 건데 자부심을 갖고 이거를 경년제로 해버리게 되면 여기하고 충돌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거는 피파가 욕심내는 거라고 생각해. 이거. 돈 너무 벌려고 한다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돈 쓰는 거 별로 없으면서 너무 선수들을 좀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월드컵 2번 보면 좋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자주 보면요. 그 희소성 떨어져요. 떨어져. 저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대륙별 재밌다는 게 뭐냐면 선수들이 지금도 너무 바빠. 일정이 너무 빡빡해. 그런 유럽이나 이런 뭐 아시아에서 이렇게 한 선수들은 지금이 괜찮아. 지금 4년에 한 번. 근데 아프리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세요. 내가 나를 그 시장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월드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별로 4년에 없죠. 한 번 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 하면 내가 유러피언 드림을 꿈꾸는 아주 좋은 징검다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좀 있지. 나는 2년에 한 번 했으면 경년제를.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에 따른 어떤 투표행위죠. 이렇게 또 대륙별로 비율을 보이는 거는 다 재밌다.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다. 재밌네요. 다음 이슈입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라리가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에요. 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통산 235승을 달성했는데 이 기록은 외국인 감독 역대 최다승. 종전 기록이 다우치크 감독이 234승이었는데 그거를 깨버렸어요. 그다음 뭐 기록을 안 좋은 상황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얘기하려는데 기록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시메오네 감독은 대단하죠. 대단한 감독이죠. 정말 살아있는 역사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완다 스타디움 여기 홈에 갔을 때도 그냥 시메오네가 영웅으로 상징화되어 있다고. 거의 상징. 근데 지금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포지셔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시메오네가 절대적이니. 그럼요. 뭐 아마 이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알레티에게 미친 영향은 역사적으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정말 대단하지만 최근에 이제 좀 흔들리는 게 좀 있는데 원래 오랜 시간을 가져가면 이제 위기도 오긴 하지만 이게 순간적인 위기라기보다는 사실 리플래시를 한번 걸어야 되지 않았을까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드리드 팀끼리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2016년인가?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쯤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변화폭을 통해서 리플래시를 건다든지. 왜냐하면 시메오네 감독이 굉장히 자기 축구에 대한 전술적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두 줄 수비 4-4-2. 근데 그 이후에는 뭐 변칙적인 백스리 갖다 놓고 공격적인 전환도 좀 해보고 스스로도 변화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완전한 리플래시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약간 정체기가 길어지면서 힘든 건데 좀 묘하게 그렇죠. 대기록을 세우는 상황인데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후임설까지도 나오니까 헤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니까. 아무튼 뭐 대기록 달성은 뭐 축하드려야죠. 디 애슬레틱의 보도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을 상실한 데는 콘테 감독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요? 울버햄튼전 이후에 영국 현지 평가로는 손흥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많은 토트넘 선수의 자신감이 떨어졌다면서 이 콘테 감독의 접근 방식을 조금 안 좋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자세, 콘테 감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4위권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NS 무라전 이후에 토트넘 수준이 좀 높지 않다고 얘기한다든지 약간 그런 인터뷰의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사기가 좀 저하되지 않느냐. 인터뷰 태도. 일단 디 애슬레틱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렇긴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토트넘이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는 기사들이 다 어떠냐면 그 어려운 걸 설명하려 들어요. 아 근데 우리도 경기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잖아요. 네, 선수들도 모르나? 지금 토트넘의 이 지금 현재 상황이나 선수들의 어떤 뎁스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네. 선수들도 좀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그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를 선수 개개인별로도 팀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는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이게 찾다 레비도 문제, 누구도 문제다. 이제 콘테도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판 지점을 찾다가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카로운 지적은 아닌 것 같아. 날카로운 지적은 아니다. 네, 그냥 뭐 예. 힘들대요. 콘테 감독도 이런 얘기 아주 사이가 떨어졌네요. 이런 얘기.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그 콘테가 했던 맥락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선수들을 더 붙여줘라 달라 이런 얘기였고 그래도 강해지니까. 네. 맥락이 그렇죠.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베일의 토트넘 복귀 그 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영국 그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가 골드도 굉장히 신뢰가 있잖아요. 그 안첼로티 감독이 뭐 이제 베일과의 이별을 암시했는데 지금 토트넘 내부 기자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가 토트넘은 현재로서 베일의 복귀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토트넘의 내부 관계자들은 베일이 스페인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빠르게 차단을 했으며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거의 뭐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베일 뭐 온다 토트넘 온다 또 7월에 손흥민과 베일 손잡고 온다 막 이런 기사들 막 나오잖아요. 손잡고 온다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어그로성 기사인지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들 되게 많은데. 아니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골드랑 똑같은데. 나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하나는 베일의 지금 나이라든지 폼을 놓고 봤을 때 레비 회장이 왜 땡겨? 땡길 리가 없잖아. 레비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를 다시 판매할 수 있어서 돈을 남기는 계산을 먼저 하는데 그렇죠. 베일이 그럴 수 있냐? 혹은 데려왔을 때 제대로 그러면 이게 아니면 그래도 써먹으면 되잖아. 이적료도 없는데 레알하고 계약 기간 끝나면 FA인데 그러면 써먹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면 개판매가 아니면 콘테랑 맞냐고. 축구도 안 맞죠. 콘테가 안 맞잖아. 콘테는 에너지틱한 막 하다가 빠르겠는데 요새 베일 안 그러잖아. 네네네.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그냥 만든 거다. 스토리가 되잖아요. 원래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이런 추측 기사를 쓰잖아요. 이런 걸 쓰면 말은 되는 걸 내피셜을 돌리거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수 있어라는 걸 줘야 되잖아. 이적료도 없으니까 올 수 있다. 그렇지. 이적료도 없어 공짜야. 이제 끝나. 베일이 토트넘 출신이야. 그다음에 지난번도 한번 임대 온 적이 있어. 이거 딱이네. 근데 이게 지금 난 상황에서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다. 이걸 확인시켜 준 거네 그러면. 네네네. 골드 기자가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그 AS 로마가 호이베르를 노린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 무리뉴 감독이 AS 로마에서 지금 호이베르를 조금 영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금 뭐 이제 호이베르도 여러 가지 또 포지션 경쟁을 약간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이번 시즌 약간의 폼을 보면 호이베르가 아주 지난 시즌 보여줬던 것만큼은 아니긴 한데 물론 여전히 아니니까. 중요한 존재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이번 시즌 성적에 따라서 더 폭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뭐 벤탄쿠르가 있는 거잖아요. 여하튼 데려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스킵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지금 왜냐하면 2선 쪽 애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네네. 알리, 은돔, 로셀소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미드필더 보강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호이베르 카드가 쓰일 수 있죠.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뭐 이적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어떤 딜을 칠 때 쓸 수 있는다든지 가능성은 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는 아까도 했지만 이게 미러예요? 네, 영국 미러. 미러. 네, 미러. 여기도 약간 그래. 그리고 지금은 이적 시장 닫힌 지 얼마 안 그냥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기지만 자 무리뉴 감독 축구가 좀 무리뉴가 수비하기 좋아해.
토트넘 감독이었어. 호이비에르 좋네. 이렇게 내피셜을 돌리는 거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가능성은 있지만 뭐 벌써부터 이게 꼭 로마를 아. 가네 안 가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어요. 끝. 끝. 안녕히 계세요.